여기 한 아이가 망원경으로 뭔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을 보겠죠? 그런데 이 앞에 동그란 부분이 시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노란 그런 시야를 가질 수도 있고 이 연두색의 큰 시야를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진영 논리에 의해서 제가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시야를 넓힐 때가 있고 아주 좁힐 때가 있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그 남북 문제에 대해서 풀어나가자 하는 그런 쪽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정치세 중에서 뭐 여다, 야다 이런 것 말고 가령 박근혜 대통령 되기 전에 박근혜 씨도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일을 만난 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고 막 웃고 나오고 사진도 찍고 뭐 그랬던 기억 아시죠? 그러니까 북한을 무조건 적이라고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군산업 쪽인 것이 발달한 쪽에서는 적이라고 규정을 해야만 군산업이 살아날 수가 있죠. 때문에 군산업자 쪽에서는 자꾸 그 적의 규정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뭐 제가 반중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있어요. 뭐 박근혜 씨 정도의 생각을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세계와 세계를 통제해서 뭐 인구를 축소하고 이러자라는 것에는 미국 공화당 부시도 들어가 있는 거고 박근혜나 이명박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그 어떤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은 대부분 다 그 속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되도록이면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말고 있는 그대로 팩트를 보고 되도록이면 한반도나 한국에 플러스되는 한국 사람들의 안전에 플러스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람마다 그 망원경의 그 시야를 좁혔다가 넓혔다가 하면서 전체를 들여다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홍석현 이분이 여야를 넘나들고 왜 그 나경원도 사실은 여시제의 멤버였잖아요. 그러니까 좌우를 넘나들면서 그렇게 정치를 좌우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지금 여기 보여지는 이 그룹은 가족들이죠. 이 홍라희 여사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다 북한에 방문한 그런 사진입니다. 근데 이런 걸 팩트로 보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남북 간에 뭔가를 해결하려고 그래도 갔나 보다. 이렇게 되도록이면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저를 갖다가 뭐 오익이다, 우파다, 뭐 그거 뭐죠? 보수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 어떤 것에 한계 짓고 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거는 김형호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우연히 그 많은 자료를 알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지난 총선에서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그 통합당의 공천을 이제 담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들이 많길래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말들이 많나. 그래서 제가 조금 찾아본 것을 자료를 쭉 설명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근데 이 사람의 공천 스타일은 친박을 많이 줄이고 바미당 출신, 유승민 쪽, 또 안철수 쪽, 뭐 이런 쪽 사람들을 굉장히 대거 공천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나중에 이 공천이 문제가 되자 사퇴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은 컷오프를 시켰는데 홍준표, 김태호, 윤상현, 권선동 이 사람을 이제 컷오프 시켜서 무소속으로 됐지만 이제 당선돼서 생환을 했다고 그러죠.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이 김영호라는 사람은 태영호 있죠, 탈북자, 그 사람을 공천한 것도 이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참 흥미롭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황교안이 김영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김영호 이 사람은 백범 정신을 이어나가고 있는 분이다.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다.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원칙과 소신에 의해서 과거에도 국회의장을 맡아서 국회를 이끌었다라는 이제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스탠스가 굉장히 황교안하고 비슷하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사람이 어떻게 홍석현과 가까이 있나라는 그런 점이잖아요. 근데 종교적으로 볼 때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도 말씀했지만 홍석현과 김무성 뭐 이런 사람들이 원불교 쪽 그런 쪽으로 해서 굉장히 김종인 씨도 돈독하다, 서로 사이가. 그랬는데 지금 고려 연방제라는 것이 이제 내각제와 더불어 앞으로 예견된 수순이다. 그래서 이 부정선거까지 하게 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쪽이 있어요. 그러면서 고려 연방제를 이끄는 앞잡이가 홍석현, 김무성, 이명박, 이재호, 김영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사정을 좀 봤더니 이 홍석현 이 사람은 좌우를 넘나들면서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왜냐하면 과거에 세계일보 통일교 세력 쪽에서 홍석현을 대권주자로 밀어줘야 된다라는 말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한일 관계를 그때 좋게 할까? 한일 해협에 있는데 터널을 뚫고 이런 것도 세계일보 측에서 그것을 막 부추겨서 하려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반발심이 커지니까, 국민적인 반발이 크니까 그것을 이제 무산시킨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친중 노선을 지금은 걸으면서, 그러니까 좌우에 이 사람은 상관이 없는 거죠. 마치 여시제에 나경원이 들어가 있고 또 친노 그룹이 들어가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 구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김영호 이분을 말하자면 이 김영호 씨가 공천을 이제 잘못했다, 그래서 졌다, 또는 통합당이 그래서 엉망이 됐다,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김영호 이 사람은 지금 종교적으로 상당히 굉장히 기반이 논리적인 기반이 깊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한국은 종교 간 갈등이 없는 유일한 나라다. 이런 포용과 상생의 미덕을 살려서 어려움을 해결하자, 이런 쪽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연합기도회라는 것을 한동안 했었잖아요. 그때도 국회에서 종교 편향을 하지 말고, 아마 이때는 이명박
때가 아니었나요? 이명박 때는 한때 개신교만 거기 참석하도록 했는데 이때는 연합기도회라는 걸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이렇게 연합기도회를 그 국회에서 정기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게 2008년도네요. 그때 그런 거를 시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주호영 의원, 지금 통합당에 있는 사람, 그 사람도 여기 참가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그렇게 갈등하는 사회를 만들지 말자. 이게 이제 모토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 일루미나티다, 아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정치 지도자급들은 대부분 다 여기에 연관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보면 지금 분권형 내각제 개헌을 주장했단 말이에요. 김영호 이 사람이.